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21번째 페이지. 2주 동안 목이 늘어나도록 아기다리 고기다린 이정무 관장님과 잡다한 동물사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자, 목요일의 힐링 코너 잡다한 동물사전.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 봐도 신기한 동물원의 대표 간판 스타이기도 하고요. 배우 이광수 씨의 별명으로도 친숙한, 하지만 정작 그 실체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는 동물입니다. 힘을 숨긴 사바나의 진짜 주인공 기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린의 외모에서 기다란 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기린의 목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목만 2m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목만 저보다 훨씬 큰 네, 거예요. 목만 그 정도 돼요. 와. 또 발 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면요, 네. 5m쯤 되는 거예요. 키가 5m, 5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3층, 그러니까 3층이 넘지는 않지만 3층 중간까지 살짝, 네, 발코니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3층 높이입니다. 사람은 거의 볼 수 있다. 예. 얘네가 제일 키가 크죠? 그렇죠. 예. 포유류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육상 동물이고요. 아마 뭐 키는 뭐 해상 동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다 육상- 합쳐도 뭐 1등이 예. 지금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네. 키가 2m입니다. 이미 태어나서 2m. 2m로 태어나요. 그렇습니다. 지구 생물의 평균 신장을 굉장히 높여준 친구들이에요. 예. 그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을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왜 진화론에서도 항상 뭐 싸웠던 거잖아요. 네, 뭐 용불용설이니 네, 맞아, 자연 맞아. 선택설이니. 네. 그러니까 높이 있는 나뭇잎을 먹는 게 유리했으니까. 또는 뭐 짝짓기에 더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지배적이고요. 네. 진화론을 정립한 찰스 다윈 선생님은 자연 선택설에 따라서 기린이 다른 초식동물과 경쟁을 피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먹이 길었다. 아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선택됐다. 먹이 긴 놈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수컷 사이의 경쟁이 기린의 목 길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이 아주 또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로 목을 휘두르고 싸우는 수컷 간의 경쟁이 목 길이를 늘렸다는 게 그러니까 짝짓기를 통한 자손 번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목 긴 놈이 이겼어. 그러니까 걔네 뭐 짝짓기 하다 보니까 계속 목 긴 놈들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목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네. 청룡 언어를 또 휘두르듯이 네. 하나 보다. 예. 얘네가 목도 목이지만 웬만한 신체 부위는 다 길쭉길쭉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저도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뭐 상추 저보기 이런 거 해봤는데 혀가 엄청 길더라고요. 혀가. 잘못하면 손가락이 말릴 뻔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린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가 이런 혀잖아요. 네. 길이가 40cm가 넘어요. 혀가 40cm. 와. 예. 색깔이 앞쪽은 까만색이 안 이뻐요. 맞아. 약간 검푸른색. 예, 거기가 뒤쪽으로 가면 이제 붉은색이 되는데 맞아요. 앞에 까만색이 검푸른색이 됩니다. 네, 맞아. 그래서 무슨 블루베리 뭐 이런 조스바 느낌의- 먹은 혀. 예, 맞 조스바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혀의 검은 부분과 입술이요 아주 단단해서 예. 가시가 있는 나무까지도 문제 없이 검은 부분이. 예, 아카시아도 쑥 훑어 먹습니다. 따가운 걸 검은 부분으로 아무 지장 없이 먹을 수 있는 예, 거예요? 거기요. 이렇게. 그런 이유구나. 그럼 얘는 목만 2m 넘잖아요. 예. 그 긴 목을 건사하려면 목뼈가 엄청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혀 얘기하는데 그 혀가 이게 뭐 예. 그 검은 게 예. 그 가시를 먹으려고 검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검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죠.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걔는 하루 12시간 이상 나무즙을 따먹어요. 많이 따먹는. 예, 아카시 같은 나무에 높은 가지를 혀로 감아서 뜯어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혀가 계속 햇빛에 노출돼 있죠. 그래서 탄 거라고? 그러니까 피부에 예. 자외선이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린의 혀도 햇빛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닌은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혀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혀 안쪽으로는 햇빛이 덜 쪼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연한 분홍색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혀 내밀고 살면 아프리카에서 혀 내밀고 살면 점차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몇 세대 지나고 나면 혀가 까맣게 될지도 몰라요.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예. 목뼈 얘기. 목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포유동물은 목뼈가 7개예요. 사람도 기린도 7개, 포유동물인데. 기린도 7개, 토끼도 7개.
심지어 고래도 7개입니다. 기린도 뼈 수가 같아요. 네, 목뼈는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기린 목뼈는 대신 길죠. 하나가 25cm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렇게 길쭉길쭉하니까 네네. 길어 보이는 겁니다. 목이 이렇게 좀 마냥 뻣뻣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회전이 자유자재로 유연 자주자재는 아니지만 유연하긴 합니다. 우리가 양쪽 한 70도 정도 돌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한 90도 돌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40도, 180도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길이는 관절과 인대가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 훨씬 더 유연해요. 하지만 뭐 한 바퀴 돌린 360도 된다든지 아니면 180도 뒤를 착 쳐다본다든지 무서워. 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옆구리 정도까지 볼 수 있을 정도. 사람보다 조금 더 유연한 예, 정도? 조금 더 유연하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온몸을 핥을 수는 있어요. 목이 길다 보니까. 온몸 핥을 수가 있나? 예. 그래서 새끼 기린도 막 핥아주고요. 또 예. 곤충도 다 떼어내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목이 길다는 특징 때문에 좀 안 좋은 점은 없습니까? 예. 혈압이죠, 혈압. 혈압? 그러니까 키가 5m가 되니까 그 심장에서부터 머리까지가 3m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m만큼을 피로 뿜어 빡 올려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심장에서 머리를 혈액을 공급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혈압이 보통 80에서 130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린의 혈압은 160에서 260, 또 심한 애들은 200에서 30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의 2.5배, 두세 배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은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육상 동물 중에서 바다 동물들은 고래가 훨씬 더 크고요. 그래야겠네. 예, 목이 긴 기린이 머리 끝까지 피를 보내려면 크고 튼튼한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펌프가 커야죠. 예. 그럼 고혈압이 문제가 되진 않나요? 문제가 됩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의 경우 고혈압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린은 고혈압이지만 뇌졸중에 걸리잖아요. 중풍에 빠지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야,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목이 길어지는 방식을 지나면서 심혈관계도 같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일단 두꺼워요. 예. 기린의 혈관은 특히 경동맥 목 주변에 있는 혈관은요. 네. 벽이 두껍고 탄성이 뛰어납니다. 네. 콜라겐, 엘라스틴이 풍부해서 고압에도 잘 견디는 구조고요. 예. 그다음에 뇌에는 특별한 정맥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모살관이 막 퍼져 있는데 마치 네. 스펀지 같아. 예. 마치 물을 먹을 때 고기를 딱 숙인다. 피가 막 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스펀지 삭으로 피가 쫙 퍼져나가요. 스며들어. 스며들어. 예. 고기를 뜨면 싹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완충 작용이 되네요. 그래서 예. 그 옛날에 못 낀 공룡들도 혹시 이런 구조가 있지 않았을까.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그래도 물 예. 먹었을 때 예. 보통 옛날 동물 보려면 요즘 사는 동물 갖고 이런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걔네들도 다 피가 쭉 퍼져나가서 그 혈관을 안 터뜨리고 딴 데 다 보관됐다가 다시 예.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린한테 또 뿔이 있죠. 이제 머리 위쪽에 뿔 2개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앙증맞게 보이는데 저 뿔은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고 용도가 뭡니까? 오시콘이라고 합니다. 오시콘. 오시콘? 그러니까 오시파이드 콘이에요. 오시파이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뼈로 된 된 뿔이란 뜻이죠. 뼈로 된 뿔. 예. 예. 그러니까 피부와 그러니까 뼈로 이루어져 있고 겉에 피부도 있고 털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두개골에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예. 바깥에 느슨한 게 떠 있어. 덜렁덜렁. 그래요? 덜렁덜렁. 왜냐하면 예. 출산에 나와야 되는데 엄마의 기도를 거기 산돌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피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딱 나올 때 딱 접혀질게. 귀 접히듯이. 효자네 효자. 예, 딱 해서 닿다가 나온 다음에 예. 전제 단단하게 붙습니다. 예, 신기하네. 암컷, 수컷 모두 있고요. 네. 수컷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고 끝이 약간 뭉툭해져요. 저걸로 공격도 하나요? 그러니까 예. 목싸움 할 때 목을 네킹을 하잖아요. 네킹.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목을 부딪혀가지고 예. 짝짓기 경쟁을 해서 목을 휘둘러서 싸워요. 이때 오시콘이 마지막에 망치처럼 꽉 가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싸움에 쓰이는 무기고요. 그 다음에 수컷은 싸움이 잦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뿔 끝이 벗겨지고 매끈해요. 암컷은 안 싸워. 그러니까 끝에 털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디 사파리 갔는데 저기 기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놈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어떻게 할까? 오시콘을 보면 되고 끝이 맨질맨질하다 대머리처럼. 네. 그러면 수컷이구나. 많이 쓴 거죠. 예. 그다음에 그 털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암컷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꿀팁인데 제가 언제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가셔야 됩니다. 예. 네, 얘네가 큰 키와 그 육중한 덩치에 비해서는 다리가 굉장히 좀 가늘어 보여서 약간 좀 보면서 톡하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혼자 하기도 하는데. 착시죠.
착시.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린의 다리는 되게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체 부실이 아닙니다. 어. 기린 심장만 11kg고요. 몸무게가 뭐 거의 1톤이라면 800개에서 1200kg이에요. 예. 근데 다리 4개가 이 모든 무게를 다 1톤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린의 다리는요, 뼈는 되게 굵고 그 해면 구조도 아주 치밀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뼈 밀도와 강도 면에서는 말이나 소보다도 더 촘촘하다. 셉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가늘게 보일까? 그러니까 길쭉한 다리와 긴 목이라는 형태가 시각적으로 착시다. 상체를 더 무겁고 하체를 더 얇게 보이게 합니다. 예. 또 근육과 힘줄이 예. 몸 깊숙이 딱 내재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가느다란 겉모습과 달리게 내부는 훨씬 더 강건합니다. 그래도 덩치가 워낙에 커서 만약에 쟤네가 이렇게 막 공중공중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한번 넘어지면요, 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다 자란 기린이 1톤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발버둥치다가 네. 그 다리에 세균 감염돼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눕는 거, 나는 그냥 누워야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막 하다가 싸우다가 아니 뛰어다가 넘어졌다. 네. 그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기린 누울 수 있나요? 누울 수 있어요. 아, 그래? 다리 접고. 다리 딱 4개 하고 예. 4개 다 접어가지고 저렇게. 네. 처음 누워요. 보네 저는. 그러니까 보통 서서 자는데 예. 가끔가다 저렇게 해요.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 네. 아니 무슨 목도 약간 뱀 또아리 틀듯이. 네. 예. 그러니까 어디 놔둘 데가 없어요. 놔둘 데가 없으니까 자기 몸 뒤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하는 귀엽네. 거죠. 예. 그렇구나. 아, 그리고 저기 기린 보면 목 뒤에 이제 갈기털이 나 있는데 갈기털은 얘네가 더운 지방에 사는데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햇빛을 가려줘요. 그러니까 목 뒤에 이제 짙고 뚜렷한 갈기가 있거든요. 이게 예. 실루엣을 강조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서도 기린의 방향과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수컷끼리 위협을 표시할 때는 네. 이때 갈기 딱 이렇게 부풀리는 행동도 해요. 갈기가 있는 부위가 그냥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목 뒤가. 네. 그래서 그냥 가시덤불과 뭐 부딪힌다든지 곤충의 접근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말이나 얼룩말의 갈기처럼 피부의 민감 부위를 덜 자극하게 하는 장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기에는 차광 효과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전체 덩치에 비해서 크게 뭐 없는데. 근데 아마도 사자 갈기처럼 태양 보호 능력. 수컷 사자 갈기는 태양 보호 목적이 예,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 수컷의 위험을 보여주는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린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이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한 맹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얘네가 막 온순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온순한 동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육식 동물들은 맹수고 초식 동물들은 착한 동물이고 절대로 착하지 않죠. 절대 세상에 착한 동물은 없어. 사람이 제일 착해요. 그런가요? 예. 기린은 이제 체형이 깡말랐잖아요. 또 순진무구한 인상 때문에 맞아요. 순하고 약해 보이지만 네. 되게 위협적인 동물이고요. 근데 야생의 전투력은 날카로운 이빨, 손발톱 이런 걸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일단 몸이 체격이 피지컬. 깡패예요. 예. 맞아요. 피지컬이 중요해요. 예. 체격과 힘이 1순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린은 그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하고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좀 화나거나 위협받으면 포악해지나요? 생긴 건 사자한테 한번 맞으면 하면서 막 도망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매우 예민하고요. 사나운 성격이라서 위협이 된다 판단하면 네. 먼저 공격합니다. 사자라도. 저 새끼인데 왔어. 가만히 팍 해버린 거죠. 근데 앞발을 잘 쓰네요, 조사님 예. 보니까. 앞발로 한번 딱 하면 네. 되게 발굽이 한 30cm쯤 돼요. 예. 1톤의 무게를 닮아서 확 밟아버린다. 발굽이 30cm. 예. 그게 사자의 두개골을 한 번 맞으면 한 마리 시켜버려요. 내장 파열시킵니다. 한 번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대 맞으면요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말 같은 경우에는 뒷발을 쓰지 않나요? 예. 쟤는 앞발로 공격하네. 이제 앞발을 쓰기 더 편해요. 더 편하고 굳이 내가 더 뒤돌아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내장 파열, 사자를 죽일 수도 있는 앞발입니다. 제 너튜브 알고리즘에 자주 뜨는 게 제가 그런 영상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그 사바나에 사는 야생동물들 싸움 서열 매기기 이런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기린 작정하고 싸우면 서열 몇 위라고 보십니까? 저는 3위요. 1위 위인 누구죠? 1위는 코끼리. 코끼리 그렇지 이건. 2위 코뿔소. 하마는요? 하마는 기린 다음으로 봅니다. 4위 정도. 4위 아프리카 들소 하마 이 정도 되고요. 예. 일단 그다음에 사자. 사자는 한참 뒤다. 사자 그다음에 하이에나 표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은 그 5위 바깥이죠. 코끼리, 코뿔소, 기린, 아프리카 그렇죠. 들소, 하마가 네.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예. 그 뒤로 사자, 하이에나, 표범, 표범, 치타 뭐 이런 거. 피지컬이 역시 피지컬이 최고입니다. 예. 기린의 주특기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앞차기, 그래, 앞발차기 주고 예. 목 휘둘러치기. 그러니까 펜싱처럼 이렇게 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보기만 해도 와, 합니다. 예. 보통 딴 동물한테는 안 하고요. 자기네끼리 주로 합니다. 자기네끼리. 그다음에 시력이 좋아요. 눈 지름만 5cm가 넘어요. 오. 가끔가다 이런 얘기 있다고 사람의 눈알이 자기 주먹만 하는 얘기 있는데요. 아, 눈알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눈 만져보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이 기린이 눈이 커요. 지름만 5cm 정도 돼요. 무게도 커요. 40g, 50g. 야. 사람이 한 7g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뭐 가시 거리가 한 4에서 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아주 또 멀리 있으니까 키도 크지 멀리 있지. 그러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짝짓기 시즌 때나 이제 수컷끼리 경쟁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뭐 네킹이라는 기술도 쓰고 뿔에 털 빠질 때까지 뿔도 쓰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나요? 뭐 한 놈이 치명상 입을 때까지 싸우나요? 세계 그런 동물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컷끼리 목을 휘둘러 서로를 때리는 싸움 방식 네킹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그 오시콘으로 확 찌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는 심하면 뭐 갈비뼈나 뭐 턱뼈가 부러질 수 있지만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동물은 없어요. 잡아먹을 게 아니라 딱 싸워봐서 내가 약한데 나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구 앞에서 그러냐? 암컷 앞에서 합니다. 뭘요? 네킹을. 네킹을. 네, 암컷 앞에서 서로 내가 잘났어. 딱 나의 하는 거죠. 무브를 봐라. 예, 그러면 그 이긴 놈이 네. 암컷을 차지하느냐? 예.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죠? 그건 암컷 마음이에요. 암컷이. 쟤네 이겼어? 나 관심 없어. 이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선택은 암컷이에요. 수컷의 장점을 하는 건 뭐냐면 암컷 앞에서 자기가 잘난 걸 과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암컷이 합니다. 근데 주로 암컷은 그러니까 그놈은 짝짓기를 하겠죠. 예. 하지만 자기 관심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수컷 싸움은 약간 서류 전형 느낌이고 예. 결국엔 면접을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 수컷의 기다란 목이 그러니까 목이 길면 길수록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미의 기준이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일단 뭐 사람은 똑같아요.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 좋아하는 건 비슷한 겁니다. 되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금 암컷이 목 긴 수컷을 더 좋아한다는 실험적 증거는 되게 부족해요. 하지만 목이 긴 수컷일수록 네킹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번식계를 갖는 거죠. 그렇지. 또 일부 관찰 기록에 보면 암컷이 싸움에서 이긴 수컷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내가 이겼으니까 하고 암컷에 오는 게 아니라 나 이기고선 대기를 하면 주로 암컷이 가서 좋아, 내가 너를 점지하노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의 목 길이를 측정해서 야 너가 기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긴 목이 네킹에서 그렇지. 승리하기 때문에 성선택에 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경향성은 확실히 있겠네요. 예.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컷 기린들이 동성애를 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수컷 기린들의 동성애는 정말로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기린의 짝짓기 행동 가운데 94%는 수컷 사이의 동성애입니다. 94%가 수컷 사이의 짝짓기라고요? 예. 이들은 서로 목을 비비고 애정을 표현하면서 서로 등에 올라가타는 식으로 쾌락을 얻습니다. 와, 암컷끼리도 그러니까 암컷끼리도 1%가 있어요. 그러니까 94%는 수컷끼리의 동성애, 1%는 암컷끼리의 동성애예요. 나머지 5%가 있잖아요. 5%만 수컷과 암컷 사이에 정상적인 짝짓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하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수컷 가운데 95%는 암컷 옆에 가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짝짓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파메일만 살아남는. 짝짓기에 성공하는 수컷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95%는 못 해보는 거야. 사람은 굉장히 평등한 편이네. 그러니까 내가 수컷인데 인간으로 태어났어? 정말로 복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지. 내가 딴 걸 태어났으면 감사해. 95%는 짝짓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이렇게
번식을 하고자 하는 어떤 번식 행동을 해야 돼. 분출을 해야 되는데 네. 얘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연습 삼으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기린이 특별한 게 아닌가요? 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린은 워낙에 큰 동물이니까 우리가 관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지. 다른 동물들도 상당히 많게 보이는 거예요. 돌고래, 사자, 바다에서 보노보, 사자는 너무 이미지가 상상하니까 있어 너무 이상. 흑멧돼지, 점박이, 하이에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동성애가 보인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심바랑 무파사가 사자 그렇구나. 좀 놀라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린이 지금 개체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동물원 가면 그래도 기린 없는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느낌도 드는. 동물원에 정말 많죠. 2014년 2월 9일 날이요. 예. 덴마크의 코펜하겐 동물원에서 예. 건강한 수컷 기린 마리우스가 안락사를 당했어요. 안락사를 그때가 당했다. 2살이었거든요. 유전적으로 번식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락사 시킨 거예요. 딴 데 주지. 딴 그러게요. 이제 딴 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이때 안락사 시킨 다음에 시체를 갖다 공개 해부했고요. 사람들 본 데 앞에서 해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살아있는데 죽인 다음에 해부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또 톱으로 푹푹 잘라가지고 사자에게 먹이로 제공했습니다.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예, 볼 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요. 아, 그때 진짜요? 제가 사자한테 그걸 줬다고? 사자 줬어 그걸 잘라서 먹으라고? 예. 그때 이거 한 사건이 한 일주일쯤 있다가 예. 제가 CBS의 아침 시사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많이 화제가 예, 됐구나. 동물원에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동물원에 길이 너무 많아요. 예. 막 먹기도 너무 많이 먹어. 근데 동물원에 너무 많은데 야생에는 없어요. 야생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고 불법 포획 기후 변화 때문에 기린의 수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요. 국제 자연보전 연맹 거기 보면 1985년에 약 15만 마리가 있었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10만 마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린종으로 꼽히는 그러니까 북부 기린의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포획하는 건 왜 포획하는 거예요? 기린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요즘은 그런 거 있죠. 트로피 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시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들의 서식지도 되게 파편화되고 있어. 인간이 늘어나고 막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기후도 변하면서 모든 건 다 기후 변화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서식지 환경이 원래 천천히 변해요. 천천히 변하면 애들도 이동도 하고 자기도 적응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전보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후 변화 속도가 거의 25배 정도 속도가 나기 때문에 생명들이 적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코펜하겐 동물원처럼 할 게 아니라 동물원에 사는 기린들을 야생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지면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세계 기린의 날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국제 기린 보호 협회가 6월 21일을 국제 기린 보호의 날, 국제 기린 날, 세계 기린의 날이라 하고선 야 기린 좀 이제 생각하고 보호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6월 21일이냐? 이유가 있나요? 6월 20일 가장 긴 날이잖아요. 낮이 가장 긴 날. 낮이 가장 긴 날. 목이 가장 긴 동물. 기억하기 편하게. 길면 기린이지. 예, 이거 한 번 들은 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세계 기린 날이 언제야? 낮이 가장 긴 날이지. 그렇지. 6월 21일. 그렇지. 절기상 하지 뭐 하지. 그때쯤. 설마 그거 동지겠어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린이 막 건초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 좀 날씨도 건조한 데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바나 관목지대 아카시아 숲이에요. 네. 연간 강수량이 250에서 1000mm 정도의 건조한 것들, 약간 중간 수준의 지역에 삽니다. 근데 완전한 뭐 사막이나 밀림에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건조한 기후를 좋아해서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이지 건조함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막이나 알래스카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막이나 얼음이 좋아서 거기 사는 건 맞네. 아닙니다. 맞네. 살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 사는 거죠. 예. 그 높은 나무에 있는 풀만 먹나요? 바닥에 있는 풀을 뜯거나 할 때는 바닥에 있는 것도 먹습니다. 바닥에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먹죠. 물도 되나요? 자세가?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물 그래. 그러니까 하잖아요. 고개 숙이고 먹나요? 예, 거기서 그냥 다리를 쫙 벌해가지고 스트레칭해서 최대한 낮춰서 다리가 옆으로 저렇게 벌어져. 최대한 낮춰서 하고. 근데 그때도 고개를 숙였잖아요. 숙이면서 어떻게 엄청나게 또 혈압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도 다양한 스펀지 뭐 이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젖어서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예.
근데 기린이 또 완전 초식 동물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가 사실 완전 초식 동물은 별로 없어요. 잡식 동물이죠. 거의 곤충이나 고기도 먹고요. 고기도 예, 먹습니다. 고기도 있는 거는 먹습니다. 자기 사냥해서 먹는 건 아니지만 예.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네. 물 먹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물은 많이 섭취하나요? 크니까 하루에 200리터 정도. 200리터가 얼마큼이냐면 우리 욕조 있잖아요. 아파트 욕조. 예, 예. 그게 200리터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는 먹여줘야 됩니다. 욕조 하나 채워서 예. 저자세로 먹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 있는 기린을 자세히 관찰하면 철봉이나 바위를 핥는 친구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쟤네들만 기린반은 아니라 사실 소도 그러거든요.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철분과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염소도 돌 핥아 먹고. 예, 거기다 보니까 아예 녹슨 쇠들을 막 갖다 놓죠. 철봉들을. 일부러 핥아 먹으라고. 염분 때문에. 관장님께서 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린이 냄새가 좀 역한 편이라고 하던데. 인돌 성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악취가 납니다. 인돌 냄새가 어떤 걸까? 네. 똥 냄새 생각나요. 사람 똥 냄새. 화장실 냄새. 예. 화장실 냄새는 좀 다르게 그냥 똥 냄새. 똥 냄새. 다만 근데 이게 좋은 성분이 자기 피부 세균을 퇴치하는 역할이 있대요. 악취가 심할수록 네. 진드기나 세균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드기나 세균도 악취를 싫어해서 안 오는 거. 진짜로. 그 성분이 있어. 걔네가 냄새를 맡는 건 아닌데 그 인돌 성분이 싫어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마 쟤네들은 그 냄새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매력적인 존재일 겁니다. 서로 간에. 더 건강하고. 건강하고. 사람은 아니죠. 네. 다큐멘터리 보면 기린도 좀 떼지어서 많이 사는 것 같던데 사회적인 동물인가요? 이게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다. 어미가 힘을 모아서 새끼를 기르고요. 그러니까 암컷은 물에 남지만 수컷은 물을 떠나 또 딱지 그때 가버리는 거예요. 딱지 고 세상 편한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 안에는 일종의 타가소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새끼들도 돌봐줍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생식을 안 하는 암컷들이 있어요. 그냥 난 이모로서 그냥 왜 이모들이 자기 보통 엄마들도 이모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애순이처럼. 폭삭소가 쓰다 애순이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왜 다른 새끼들을 돌봐주는 암컷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새끼의 유대관계가 강해서 새끼가 죽으면 7일 동안 그 식음을 전폐하고 비통해 한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암컷의 새끼가 죽었을 때도 마치 내 새끼가 죽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식음을 전폐한다. 잠은 아까 서서 잔다고 하셨었나요? 주로 서서 잡니다. 주로 서서 자는데 안 불편한가? 네 다리를 접어서 긴 목을 뒤로서 난 손을 보는데 몸에 얹어서 자기도 해요. 예. 근데 그건 크면 서서 자요. 앉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앉는 게 오히려 힘들다. 그러니까 서서 자는 거예요. 근데 앉을 필요도 없는 게 되게 쪽잠을 자거든요. 쪽잠 얼마나 10분짜리. 10분 자요? 10분 자고 깨고 10분 자고 깨요. 여러 번 10분씩 쪼개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의 잠을 자긴 하지만 짧게 자는 거예요. 근데 안 자도 돼. 한 30분만 자도 충분히 견뎌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포유동물 중에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린은 이게 자세가 불편해서 그렇게 발달한 건가? 자기가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예. 기린 몸에 있는 얼룩무늬는 저것도 뭐 은폐 기능이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 효과 그죠. 사바나의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환경에서 배경에 키가 저렇게 큰데 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기린일수록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렇겠다. 근데 풀숲에 앉았을 때 몸에 윤곽이 흐려져 가지고 포식자 눈에 훨씬 덜 띄죠. 그러니까 기린은 크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은신은 어려워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몸은 나뭇잎이나 그늘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에 덜 들어오게 하는데요. 또 웃긴 게 뭐냐면 기린들이 자기 숨겠다고 나무 뒤에 숨기도 해요. 근데 다 보여. 근데 약간 타조 같은 느낌. 좀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근데 각 기린마다 무늬가 지문처럼 약간 고유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늬의 모양, 크기, 색상,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개체를 식별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 어미 기린은 새끼를 그 무늬로 식별하고요. 또 연구자들도 왜 기린 연구하는 사람들 무늬를 보고서 이름 붙여서 연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기린의 반전 무늬 아래 열 조절과 관련된 열을 조절해주는 혈관 구조가 있다는 게 연구가 됐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반전 밑에 혈관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기린이 한 5종이 돼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5종을 다 한 종에서 아종으로 분류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다른 종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게 패턴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무늬가요? 네, 무늬가. 신기하다. 앞으로 연구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있죠. 예. 마지막 질문. 기린도
소리내서 울죠? 못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보진 못하셨고. 네, 기린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용히 소리 없이 생활하는데요. 네. 동물원이나 자연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울음소리는 내지는 않아요. 아, 못 들어본 것 같다. 동물원에서도. 하지만 당연히 울죠. 왜냐면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울음소리가 아닌 것뿐이에요. 우리 아주 낮고, 가청 주파수의 양. 네, 아주 낮고 미세하고 드물게 들립니다. 사람의 귀로는 거의 알아차기 어렵지만 예. 자기네끼리는 다 주고받습니다. 흉내 내달라고 해도 못 내시죠. 못 들어봤어. 기린 역시나 아주 신기한 생명체입니다. 익숙해서 신기한 줄 몰랐던 기린의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이정무 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